자, 이번 강의는 2020년 우리가 1, 2회와 2회와 통합한 건축산업기사 문제, 법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거. 우리는 이 바닥면적은 그 어떤 전부나 일부를 둘러싼 요 바닥에 수평 투영 면적을 요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요 면적이 바닥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다 보면요, 노대가 있고요. 노대라는 건 발코니예요. 그 다음에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주유소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때는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노대는 요 면적을 구해서 여기서 가장 길게 접한 길이 곱하기 1.5를 상수로 해서 빼줘 버리면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1.5가 들어가서 빼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형태에 관계없이 빼줄 수 있죠. 나머지 부분만 바닥 면적에 집어넣어요. 요거는 끝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1m씩 후퇴해서 요 안에 있는 걸 바닥 면적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요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삐로트가 생긴 거예요. 삐로트가 생겼는데 이게 다중이 그냥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전체가 쓰거나 요 밑에를 다 쓰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해당할 때는 이거는 예외로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요 위에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나 장석탑이나 망루나 이런 것들, 다락, 특히 다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층고 높이가 1.5m 이내는 그냥 봐줘요. 경사진 다락일 때는 요 가중평균을 잡아야 되니까 1.8m는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설비 덕트, 뭐 파이프 덕트, 뭐 승강기 탑 쫙 이렇게 연결된 거는 봐줘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거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우리가 요 위에 옥상 옥의 지하 부분에 물에 관련 액체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가스가 나오는 이런 건 다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다, 어린이 노유자 시설이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로서 나중에 설치한 계단 같은 거다, 별게 다 있습니다. 일단 이 밑에 있는 거는 자세한 건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으로 틀린 것. 층고가 2m인 다락. 층고는 2m면 사람이 살아요. 층고가 1.5m 이내만 봐주라 그랬어요. 경사진 다락일 때는 가중평균에서 높이가 얼마나 1.8이거든요. 2m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쓰니까 바닥 면적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탑이 팝니다. 탑이 일본 같은 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막루 이런 거 봐주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의 지상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봐줘요. 그 다음에 벽이나 구획이 없는 건물 이거 끝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층고. 요걸 층고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층고 1.5. 경사질 때 1.8이 여기 있네요.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 필해 설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필해 설비는 여기에 이제 낙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필해하고 인하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때 이거는 20층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20m 이상이거나, 낙뢰 우려가 있는 건물. 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필해 설비를 해야 돼요. 이 필해 설비의 요거는 25cm 이상은 튀어나와야 되고요. 인하도선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50 제곱미리 이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철골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철골 자체가 그 전압을 먼저 지나가게 되니까 관계없는데 0.25옴 해가지고 저항을 0.25옴 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라는 게 필요해. 서지 보호 장치가 돼서 벼락을 맞았을 때 전기가 나가지 않게. 그러면 프로그램 작업하다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SPD라 그래서 이거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요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이다. 이럴 때는 요 5분의 4 지점의 층내, 벽을 때려칠 수 있는 층내 낙뢰를 막는 장치를 해야 되고요. 요게 150m 이상이다. 그러면 요 120m 이상부터 위에 부분에 여기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까지 알면은 이 필의 설치에 대한 문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필의 설치해야 되는 거 20m. 뭐 요걸 물으면 낙뢰 우려가 있는 거 해서 답은 2번이 되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83번에 보니까 이거는 노외 주차장 안에 부대시설. 이거는 뭐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하고 나왔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노외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에는 각종 주차가 들어가는 이제 주차 구역이 있고, 이렇게 주차 구역이 있고, 이제 거기에 차로도 있고, 이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죠. 부대시설은 한마디로 이 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게 있죠. 전기는 충전시설은 여기에 요즘은 전기차 되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죠. 충전시설이. 근데 고압가스 충전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 쉬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충전하고 고압가스 헷갈리면 안 돼요. 고압가스는 이건 위험물 처리 시설이죠. 별도로 주유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 3번이다. 뭐 틀리지 않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에 도심과 부도심 지역의 상업 기능,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업무 기능. 근데 확충을 위해서 지정하는 상업 지역에 세분한 것을 나왔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은 상업 지역, 커머셜 지역, 주거 지역, 레지던셜 지역, 공업적 매니팩토리가 있으면 이 중간에는 녹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큰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여기에 공업 지역도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이 준공업은 근린 생활시설 같이 이건 주거지만 뭐 상업이나 공업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공업이지만 뭐 당구장, 커피숍, 세탁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여기에 상업지역에서 가장 이 원형이라고 봤을 때 가장 사람이 많은 지역이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액도시예요. 그래서 명동과 강남이 도심이고 청량리, 왕십리 이런 게 부도심이에요. 이 도심과 부도심처럼 사람이 많은 게 중심 상업지역이고, 가장자리, 이 상업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경계를 하는 상업이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상업. 이게 근린상업이에요.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나머지 한 85% 이상이 전체가 다 요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나머지 근린 일반. 뚝 떨어져서 부두 항만 옆에 있는 게 유통시설로 이해한 게 유통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지금 도심과 부도심 하면은 중심상업지역이 나오게 돼 있죠. 84번에 답은 1번이 됩니다. 85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다음 저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오차의 범위는 우리가 0.5%, 그 다음에 1%, 2%, 3%가 있다 그랬죠. 0.5%는 건폐율이에요. 1%는 용적률이에요. 2%는 이렇게 형태를 얘기했어요. 규모와 형태를. 그리고 3%는 거리 두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지 H, 스몰 H, 반작까지 높이, 건물의 길이 라지 L, 계급의 폭 스몰 L. 어떤 규모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0.5지만 5제곱미터 이하의 0.5%, 이건 30제곱미터 이내의 1%, 이건 1제곱미터 이내에서 잡아요. 여기서 높이의 오차 범위가 나왔죠. 높이. 그럼 이게 높이죠. 규모에 관한 거, 높이. 높이에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높이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서 갖게 돼 있다. 답은 뭐, 요거는 근데 2%니까 문제를 잘못 읽어. 높이가 100이다. 100의 2%. 100의 2%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네요. 100의 2%인데 100의 2%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1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2%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2m가 되는데 문제는 1제곱미터 이내라는 단서가 있어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1%지만 30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돼요. 30 이내에서. 건폐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폐율도 5%가 0.5%가 5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돼. 그 이내에서 0.5%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1m 이내에서 2%라는 뜻이니까 2%가 아무리 2m라도 1m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답이 그냥 1번이 되겠죠. 이거 아차하면 틀릴 수 있네. 이건 아니고 1m가 된다. 왜? 요 범위 내에서니까. 85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에 문제가 나왔죠. 일정 근생 시설이 나왔는데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일종 근생 시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외웠지만 이렇게 외웠죠. 일종 근생,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지역에 들어가는 게 일종 근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독도 들어가지만 공동이 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게 들어가지만 노유자나 교육시설이 들어가고, 이거는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고, 이건 다 들어가는데 이종근생과 의료, 수련, 운동시설이 들어간다고 배웠죠. 지금 일반 주거지역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일반 주거, 이종 전용 주거, 이걸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일종근생은 요거는 규모가 1000제곱미터의 미만인 것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도 되고 공동도 되는데 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란 단서가 붙어요. 일종근생 되지만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개념을 알고 여기서 요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6번의 답은 2번. 87번에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집 능력 공개가 있네요. 이 내집 능력 공개하고 내집 능력 공개 뭐죠? 내집 능력 공개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2층 이상이거나 요게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요게 3층이었는데 지금 목구조가 3층이고, 옛날에는 500이었는데 제곱미터인데 이게 목구조 500이에요. 높이가 13m, 처마 높이가 9m, 경관이 10m, 캔틸레바 튀어나오는 게 3m. 지진구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데, 내집 능력은 옛날에는 16층 이상이거나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구조안전과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2층에 목구조 3층, 200에 목구조 500일 때 사용 승인 받자마자 내집 능력을 공개해 줘야 돼. 똑같이. 여기 나왔죠? 2층과 200인데 목구조일 때는 3층과 500.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낼 수가 없어요. 왜? 표준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거.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요 3층과 200을 내든지 목구조일 때는 목구조는 잘 안 내지. 그러니까 3층과 200 그러니까 2층과 200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단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과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2층과 200. 그 20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8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음용수의 급수관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도표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안 외우면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도표가 다 써 있네 아예.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42. 40은 9에서 16. 50부터는 17이죠. 50, 그러니까 17 이상은 50이죠. 40이 제일, 안 되면 30이고,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찍어 맞출 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요 표표는 외워야 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주거용인데 550이다. 그럼 550을 초과한 거죠. 500을 초과하니까 5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요 중간을 좀 알아두시고 550은 50이 되니까 답은 뭐 4번이 되는데 요 도표는 조금은 암기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가 나왔네요. 자, 이건 이거예요. 어떠한 그 예식장을 짓는데 예식장에 주차를 시켜놨는데 뭐 많이 못 시키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별도로 둔 거예요. 별도로 둘 수 있는 거는 300대 이하의 규모를 둘 수 있는데 요때 요 출입구 간의 거리는 직선 거리가 300m 이내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교차로 넘어온다 그러면 도보 거리가 600m 이내에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인근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줄 수 있는 건 300대 규모 이하, 300대 규모 이하로 두게 돼 있고 그때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가 돼야 돼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휴식 공간에 따라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속하지 않는 거. 그럼 금방 나왔네요.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요렇게 지을 때 내 땅의 일부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러한 등나무가 있는 파고라 설치하고 여기에 긴 의자도 만들어서 앉아 쉬게 하고 사람들이 쉬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경시설도 만들게 돼 있고 해서 이러한 공개 공간을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냐?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라고 배웠어요. 주거지역은 전용과 일반과 준, 공업지역도 전용공업과 일반과 준공업, 상업은 근유일중. 그런데 상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 설치해야 돼. 기준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주거지역은 전용이 빠져요. 공업지역도 전용이 빠지는데 항상 일반 공업이 빠진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볼게요.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과 준을 해야 돼요. 공업지역에서 준공업도 해야 돼요. 주거가 전용주거가 나왔네. 이게 답이네. 일반 주거는 해야 되니까 전용주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90번의 답은 3번이다. 그 다음 문제 91번의 문제에 보니까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우리가 이제 개방 공간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건축물을 쳐볼게요.
마이너스 3층, 마이너스 1층, 1층, 3층, 뭐 5층, 10층, 11층, 16층. 우리는 요 5층 이상의 층은 해당 층으로부터 요 피난층까지 이르는 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사용해야 돼요. 지하 2층 이하일 때는 피난층까지 가는 것이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11층 이상부터는 사다리차가 못 올라오니까 무조건 특별 피난계단을 써야 돼요. 지하 3층 이하도 특별 피난계단. 다만 5층 이상의 층이 판매 시설일 때 1개소를 특별 피난계단을 써야 돼요. 3층 이상의 층이 300 공주가 1,000원짜리 문집을 냈다 해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주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이렇게 나오는데 300 공주가 1,000원짜리 문집을 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주점이다. 그럼 5개 계단을 둬야 돼요. 3층 이상에. 그리고 지하에 뭐 집회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럴 땐 이걸 파야 돼. 이걸 파가지고 우리가 요거에 바깥쪽으로 발이 나오는 이 썬큰 가든 지하 정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5개로 바로 나가는.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층이 그 스마일, 제정신이 아닌 것들하고 판매 시설일 때 스마일이 뭔지 알죠?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한 문화 및 집회시설, 장례시설, 주점영업, 종교시설 이런 용도는 5층 이상일 때 옥상 광장을 둬야 되고 요 11층 이상의 사다리차가 못 올라오니까 요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헬리포트가 내려가는 헬리포트장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천장이 개방된 그런 그 대피할 수 있는 5개나 경사로를 둬야 돼요.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개방 공간 설치하게 되어 있다. 3,000제곱미터. 답은 뭐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2번의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쫙 보니까 승용승강기의 최대 대수가 가장 많은 거. 이거는 병원 점장, 전이수거, 그 다음에 기공교육, 기타 공동주택 교육. 요게 이제 강화시켜 놓은 거죠. 원래는 한 대가 기본이고, 6층 이상에 가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만 더해봤더니 이게 3,000을 초과하면 3,000마다 한 대씩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2,000마다 한 대씩, 요것도 2,000마다 한 대. 얘는 아예 두 대를 한 대 더해줬어요. 이건 병원이에요. 의료시설. 답이 금방 나오죠. 이건 도표로 외우면 될 것이다. 92번의 답은 1번이다. 93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것은 특별건축구역이 적용이 필요한 문제네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네요. 자,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뭐 굉장히 예술적인 건물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법을 완화할 수도 있고요. 법을 통합해서 여기 주차장이나 미술작품이나 뭐 조경 같은 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예술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정권자냐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였는데 몇 년 전에 시도지사도 지정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 이 두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어느 때 이런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끔 이런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하는 거겠죠. 국가가. 이건 뭐 그냥 마치라고 낸 거예요. 나머지는 시도지사는 지방이 하는 거겠죠. 지방에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해도 개념만 알면은 그냥 탁 찍을 수는 있다. 이걸 외워서 맞힌다는 건 불가능하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자, 94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이 나왔네요. 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정비하는 학원,
운전하는 학원, 그리고 자동차 매매장, 판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의 특징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 장소에 차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나면 전부 다 큰 화재가 나. 그래서 차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많이 모여 있는 거 자동차 매매장이에요. 정비 학원, 정비 세차장, 주유소 어느 게 찍어야 되는 주유소는 위험물 처리 시설이 되겠죠. 주유소, 가스 주유소 이런 거, 충전소 이런 거는 위험물 처리 시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대지 면적을 물어봤네요. 대지 면적은 요게 경사지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요쪽이 양쪽이 대지예요. 근데 도로 폭이 미달해. 미달할 때는 도로의 중심부터 내가 반반씩 2분의 1씩이 나가면 돼. 필요한 소요너비에. 얘도 반반 나가면 돼. 2분의 1씩. 근데 이쪽이 경사지라든가 공원, 하천 이런 게 지나가게 되면 못 나가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다 나가야 돼. 소요너비만큼을. 근데 소요너비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 4m로 잡아주겠죠. 그럼 여기가 경사지니까 이쪽으로 2m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8m만 남아. 그럼 8m, 20m가 이게 대지 면적이니까 이건 도로로 들어간가 8, 26, 160 금방 구하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방화 구조가 나왔네요. 이 방화 구조는 애우문인데요. 철모가 2cm, 그냥 2cm라고 배우면 되고 2cm, 철모가 2cm.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무엇 합친 거, 무엇 합친 거, 합계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2.5가 나와요. 되게 외우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그게죠. 이렇게 벽이 있는데, 기둥이 안 보이면 평벽인데, 기둥이 보여요. 목구조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심벽이라 그래요. 심벽인데, 심벽의 양쪽으로 흙을 발라서 맞벽치기 한 거예요. 맞벽치기 한. 그러면 불이 확산되지 않아. 방화 구조라는 건 불의 확산을 막는 구조인데 철망 모르타르를 발라가지고 2cm 뭐뭐에 타일을 붙이고 뭐뭐에 뭐를 붙이고 합계 2.5, 합계 2.5 심벽에 맞벽치기 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 방화 등급이 2급 이상인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잘 안 내요. 그러면 합이 2.5, 합이 2.5, 합이 2.5. 너무 쉽네? 이거는 2cm 철망 모르타르. 답은 1번이 됩니다. 97번의 문제 보니까 공동주택의 거실의 반자 높이가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이 있어요. 여기 반자가 있습니다. 반자 높이는 우리가 심리적 치수, 생리적 치수 이렇게 나오는데 심리적 치수를 봤을 때 2.1m 이상이면 돼요. 답이 2.1m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스마일, 용도가 스마일이면서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여기까지 연기가 찰 때 도망을 안 가요. 4m 이상을 가져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노대, 발코니가 있으면 2.7m 이상을 가져야 되고 다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배연 설비가 되어 있으면 원래대로 2.1이면 되는 거예요. 배연 설비가 있으면. 그럼 요 스마일이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어떤 주점에 관련된 위락시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장례시설. 해서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4m, 2.7m예요. 근데 원칙은 2.1m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2.1m가 되는 겁니다. 9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98번에 특별시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나왔네요. 이건 이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장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10분의 3 이상으로 중축을 통해서 21층 10만이 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아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10분의 3 이상으로서 다만 아주 심하게 나온 건 뭐냐 하면은 창고와 공장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은 이건 아무리 여기에 해당돼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창고 공장 심의를 거친 안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특별시장관이 직접 허가하는 거예요.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기준을 물어봤네. 기준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기준은 21층,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10분의 3 중축으로 21층 단 창고 공장 심의를 거친 건 제외한다는 거. 여기 잘 나왔네. 밑에 해설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9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99번의 문제는 계단 설치에 대한 기준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중간에 계단참을 둡니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때 이 높이가 3m마다 여기에 1.2m의 계단참을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난간을 둬야 되는데 이 난간은 이 높이가 1m 이상일 때 난간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옆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 났을 때 안 보일 때는. 떨어지면 다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여 위에 이렇게 위에 어떤 위층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2.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머리가 닿으면 안 되니까 2.1m 이상의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게 뭐 노유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했다가 파이 3.2, 3.8이 돼야 되고 파이가 18cm가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다 빼고 요 정도 규정만 아시면 돼 일단은. 자, 맨 처음에 요 단높이가 1m가 넘어가면 옆에 참을 둬야 돼. 계단 난간을 둬야 되고 요거 난간을 둬야 되고 요거 틀렸네. 3m 이내마다 두게 돼 있고요. 3m를 넘을 때 1.2m 두게 돼 있고 이 연직 방향 2.1m 이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상부 마감까지. 딱 머리가 닿으면 안 되니까 답은 뭐 3m마다 2번이 됩니다. 100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후퇴하는 길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매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건 한 2초 정도 걸려요. 이 원리를 알면은. 여기는 90도 이상의 각이고 이건 90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도가 안 되는 미만이 있고 90도의 이상이 있는데 양쪽 도로가 A도로 B도로가 6m 이상, 한쪽만 6m 이상, 둘 다 6m가 아닌 거. 요럴 때는 이게 4.3이라 그랬고요. 이게 3.2라 그랬어요. 원리를 설명하면 90도 이상을 설명하면 요게 6m가 6m예요. 양쪽 A, B 도로가. 그럼 6m 이상일 때는 끝에서 3m 후퇴해서 이거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도로 중에라도 하나라도 6m가 안 될 때는 2m씩 후퇴하는 거예요. 90도 미만은 양쪽이 6m 이상의 도로 폭이다. 그러면 4m씩. 도로 중에 하나만 6m가 안 된다. 그럼 3m씩. 둘 다 6m가 안 된다. 2m씩 후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알고 가서 보니까 6m인데 90도 이상이네. 그러면 얼마씩 후퇴한다? 3m씩 후퇴하는 거예요. 금방 한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거는.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통합으로 1, 2회 문제, 건축산업기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